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새로운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경록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옷이 산뜻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의상은 산뜻한데 주제는 산뜻하지 않습니다. 달성군이나 수성구나 같은 대구 안에 있는데 편입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그렇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홍준표 시장의 가창 수성구 편입을 알 텐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달성군 가창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배경적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가창면이 가까운 수성구를 편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보면은 달성구는 제2국가산단 지정을 앞두고 있고 국립근대미술관 유치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네. 이전도 유력한 상황이라며 달성군과 의견 조율을 해야겠지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발언의 시작은 지난 9일 기자실을 와서 발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 앞서서 말한 것도 참 웃기더라고요. 군의군 편입을 계기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거는 시장이 결정해서 결정할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제가 봐도 시의회나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시장 한마디로 출령 걸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하자면 홍준표 시장이 농수산 도매시장 이런 것도 유력한 상황이라면서 달성군이 이해할 거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사실 북구와 달성군 두 개가 이렇게 유력 후보지로 떠올라서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했는데 이미 이 기자간담회에서 달성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었죠. 언론 지형에서는 두 지자체가 북구와 달성군이 경쟁하는 것처럼 네. 이야기됐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그 인수위원회 자료에 네. 인수위원회 자료니까 공약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정책 과제를 펼칠 거냐라는 내용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선을 쭉 꺼가지고 달성군 하빈 쪽으로 이렇게 선을 쭉 꺼놨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구시가 계속 이걸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도했냐면 면밀한 현장 조사와 분석, 전문 평가단의 검증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3월 중에 이전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아니 물론 인수위에서 계획서 자료서 발표할 때 달성군의 이런 도매시장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먼저 하고, 물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구시가 말하는 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3월 중순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구시의 공식 발표 이전에 그냥 시장이 앞질러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민들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번에 그 홍준표 시장 기자간담회 때 한 발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할 때 여러 논란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지난해 6월 무슨 일이 있었냐? 정부 발표 전에 그냥 대통령의 발언으로 주 52시간 개편론을 말했었어요. 그래서 막 시끌시끌하자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의견일 뿐 정부에서 아직까지 최종 검토하는 건 없다, 이런 답변을 놨는데,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시의 공식 발표 전에 기자간담회 때 먼저 발언을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큰 논란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과 똑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가창면 편입도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면서 홍 시장이 약간 톤 다운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미 결정해놓고 마음속으로는 답정 수성구 편입 이렇게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가창면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뭐 근데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시죠? 뭐 네. 가창 같은 경우는 면적은 네. 111.17 제곱킬로미터고요. 달성군 9개 읍면 중에 가장 최대 면적이라고 합니다. 네. 인구는 7,662명 네. 정도고요. 근데 이게 전면적의 전체 면적의 85.5%가 임야라고 하고요. 경지는 8.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네. 가창호가 있어요. 이 안에. 가창댐과 네, 연결된 가창호 가창호 말씀이시죠? 있죠. 이게 대구광역시 급수량 5.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78%로 사실상 산이 대부분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원주택과 특별한 음식점, 카페들이 줄지어 있는 곳입니다.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달성군이 인구 30만 명 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 시에는 지금 전국 군 단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군이 달성군이거든요. 그러면 뭐 전국 군 단위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 1위라고 해서 아주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긴 않지만 그래도 지금 다른 군에게 이런 인구 1위를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게 이제 달성군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 그 달성 군수와 논의도 없이 뭐 그냥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단순 뭐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정도만 했지 뭐 깊이 들어가서 대구시와 달성 군수가 뭐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시의회와 군의회 뭐 협의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가창면이 수성구로 들어갔을 때 어떤 득이 있고 실이 있는지 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구역 개편이라는 게 뭐 한 가지 뭐 장점이 있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지방자치법에 그 이런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네.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지방의회가 제가 보기에는 의결을 해줄 건지가 먼저 의문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아니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시의회랑 논의도 없이 그냥 냅다 질러버린 거라서 정말 시의회의 마음속은 정말 고구마를 한 10,000개 정도 먹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논의를 뭐 아무데나 아무하고도 한 적이 없어요. 뭐 그 전날 뭐 전화가 왔었다면 그 전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안이 전날 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대구시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전례 없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골프 대회를 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시의회를 넘어서 시민들의 마음속에 고구마를 한 10만 개 정도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또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내질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시의회에서 반대한다. 네. 그러면 신청사 반대했던 것처럼 모든 탓을 왠지 시의원들에게 또 넘길 그분들 공이 만약에 또 반대하게 되면 기득권 카르텔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제2의 기득권 카르텔 홍준표가 지정하는 제2의 기득권 카르텔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자면 홍준표 시장이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비슷한 모습 봤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면서 네네. 먼저 냅다 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지자체 지역에 있는 대구에 있는 구군이 따라왔는데 네. 왠지 이번에도 그 자신감을 얻어서 뭐 달성군에 있는 가창면 편입시키겠다, 수성구를 편입시키겠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달성군이나 수성구가 따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배경이 있을까 그럴 거예요. 싶네요. 이게 한 번 할 때가 힘들지. 네. 두 번 할 때는 안 힘들거든요.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아니 우리 7월에 뭐죠 우리 산하기간 통폐합 예. 이거 밀어붙였잖아요. 그때도 사실 뭐 의견 수렴 없었네요. 의견 수렴 없었고 예. 뭐 이게 사전에 연구 없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조례안을 이제 대리로 네. 이제 해줬고 그다음에 일사천리로 다 의결을 해줬죠. 네. 그리고 대형마트는 사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 권한은 기초의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구시장이 하는 것처럼 모션을 만들어 놓고 네. 기초의회가 따라가 줬으니까 이 정도 되면 내가 지시하면 모든 게 다 돼. 뭐 내가 달성군수하고 뭐 얘기할 그분은 아니잖아. 네. 그리고 뭐 이제 우리 홍 시장님이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의원들 다 갈아치워야 돼. 뭐 국회의원 다 예, 50% 이상 불가해야 된다 이런 말은 했죠. 그러니까는 이 제가 국회의원하고 뭐 논의하거나 네.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시의원이나 뭐 군 이런 거 하고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나? 뭐 이런 판단을 내렸을 거예요. 근데 또 가창면이 농어촌으로 되게 분류되기 때문에 또 혜택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이게 그거는 이제 좀 몰라서 네. 이게 안 알아봤어요. 그 가창면이 농어촌 달성군에 속해 있으니까 농어촌이겠죠. 이 보험료 22% 경감 혜택이 있답니다. 네. 이거 이제 사라진다 그러고요. 농어촌 고교생 특례 입학 대상이었는데 네. 4%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네요. 네. 이게 제외된답니다. 등록 면허세도 추가 부담해야 되고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얼만큼 찬성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덧붙여 달성군 입장에서는 한 세수가 한 155억 정도가 사라진다고 하고요. 네. 뭐 제가 분위기 좀 물어봤어요. 네. 우리 가창면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찬성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찬성 기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 시장이 무조건 뭐 밀어붙인다고 해서 주민들도 따라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렇죠. 달성군 의회에서도 조금 좀 반대 여론이 조금 강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일단 제가 들어봐도 세금과 관련된 것들이 뭐 등록 면허세도 추가 부담을 해야 되고 보험료 22% 경감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즉 가창면 주민분들이 수성구를 편입됐을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주머니에 있는 돈 더 꺼내라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장점이 있다면 네. 우리가 이제 수성구를 다르게 일컫는 말이 있어요. 혹시 뭐 계란의 노른자 같은 부동산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요? 부동산 불패. 아 불패. 불패. 근데 지금은 사실 불패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이게 뭐 미분양이 제일 네.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수성구로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의 부동산 이 값이 뛰어오를 거다. 네. 뭐 이렇게 예측하고는 있는데 지금같이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아주 하락했을 때는 그게 뭐 그다지 큰 매력이 있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 뭐 냅다 질렀지만 타이밍도 못 잡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 시장이 좀 좋을 때는 그렇죠. 아유 뭐 예. 달성군 가창면의 땅값도 지금 어지간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수성구로 들어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기대감을 네. 갖는데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는 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2차례 연속 지금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해서 참 냅다 내지른 타이밍도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네. 생각은 좀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계속 성공을 우리 홍 시장이 계속 성공을 가져왔었잖아요. 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따라온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따라올 거다. 그리고 이제 총선 전에 이게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 시청의 그 계획에 보면 그래서 총선 전에 이제 해가지고 총선 때는 요 부분 이렇게 정리되는 걸로 타임 스케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타임 스케줄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홍준표 시장이 지난 9일에 기자간담회 때 한 말에 비해서는 지금 수위가 좀 낮아졌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다 했는데 네. 아마 본인도 느낄 거 아닙니까? 여론도 안 좋고 시의회, 뭐 달성 군의회에서도 좀 안 좋은 여론이 있으니까 조금 한 발 뺀 그런 입장인데요. 아니 이렇게 홍 시장이 마음대로 못할 거면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막 냅다 내지르고 이러는 건가요? 이게 이제 뭐 우리 달성군 의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되게 마음이 와닿아서 이분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잘 모릅니다만은 달성 군민으로서 평온하게 살아온 가창면민들에게
갑작스럽게 대책도 없이 수성구로 편입시키겠다라는 대구시장은 네. 사전에 가창 면민들의 의사를 묻는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가창 면민들이 수성구로 가겠다면 그 의사에 따라야 하겠지만 적어도 대구시와 달성군의 주인이 네. 대구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홍 시장이 더는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뭐 지금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뭐 많은 시의원, 뭐 군의회 이런 데서 홍준표 시장의 파워풀 밀어붙이기식에 이제 지쳤다. 이런 게 좀 내심 비춰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행정력이 들어가고 뭐 큰 돈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바꾸는 거, 네. 상당히 좀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잖아요. 네.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민들이 이 정도의 아량도 없었나? 사실 그 법을 만들 때는 우리 시민들이 그 전통시장에 약간의 어떤 시간을 좀 줘도 괜찮을 것 같아. 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예. 또 한편으로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한 달에 2번 정도는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량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시민적 도의라고 해야 되나? 도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홍 시장이 이제 이 대형마트를 밀어붙일 때는 국비나 이런 걸 따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의회에서 통과만 되면은 확정되는 거라서 시의회보다는 이제 기초단체에서 결정하면은 이제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에요. 요거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걸 일단 1번으로 두고요. 그냥 오로지 파퓰리즘 정책인 거죠. 아니 그리고 또 들어보십시오. 또 하나는 이게 그 적을 만들기가 되게 좋아요. 하나의 이제 이슈를 던져 놓으면 네. 예를 들어 대형마트 이슈를 던져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근로자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기득권 카르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슈를 던져 놓으면은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득권 카르텔. 자, 그러면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기득권 카르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맨 처음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소개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도된 게 최재훈 달성 우선 같은 경우는 논의된 적 없습니다. 뭐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또 달성 국회의원인 추경호 현 장관 그리고 또 수성을의 이인선 국회의원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제가 이인선 의원실은 좀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네. 해보니까 뭐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 정도의 원칙적인 답변이고요. 네. 아마 알려진 바는 추경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기득권 카르텔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홍 시장은 찍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인선 의원실에 사실은 이 가창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고요.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큰 문제가 되고 오히려 이제 시의원들이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한 2명의 시의원이 3명이 됐어요. 3명입니다. 지금 3명인데 그렇죠. 3명인데 만약에 지금 가창면 주민들이 빠져버리면 그렇죠. 달성군 그 배치된 그 시의원이 2명으로 줄어들 수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요게 진행되는 건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베네피트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주민들이 실제로는 찬성 안 할 거다라는 기류가 많기 때문에 그냥 홍준표 시장 혼자 쇼하게 놔두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권력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네. 이게 오만 증후군인데요. 오만 증후군요. 네. 네. 교만할 때의 오만인데 여기에 증상 중에 하나가 충동성이라는 게 있대요. 자, 그러면 지금 가창 주민분들도
여러 가지 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수성구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할 분들이 더 많아 보여요. 지금 여론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시의원이나 군의원들 누구나 반길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불쑥 가창면을 수성구 편입을 시키겠다고 한 것은 그런 오만함과 충동성 이런 것들이 관여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뭐 예측입니다. 뭐 저희가 뭐 이게 그 학자는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요런 단어 참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내뱉고 그 다음에 행정이 이것들을 막 챙겨서 가야 되고 그리고 못 챙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능한 직원이 되는 거고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게 잘 진행되고 있어라는 보고를 끊임없이 올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 평화로운 지역 가창면 가보시면은 정말 평화로운 지역이에요. 이 공간을 이제 아무런 뭐 준비도 없이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달성군에 소속돼 있는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시키는 것을 고려해보겠다 이런 것을 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 대구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원래의 순서대로 일하는 것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런 충동성과 오만함을 가지고 시정 운영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방면에서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문제도요. 저희 스픽스 대구가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